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. 안녕하세요.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비즈니스, 테크, 인문 쪽으로 글을 쓰고 있는 작가 이시안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은요, 아주 유명한 작가의 조금은 덜 유명한 책입니다. 유명한 작가는요, 이건 누구나 다 인정하실 거예요. 무라카미 하루키고요. 그리고 좀 덜 유명한 책은 바로 이 단편집, 소설 단편집이거든요. 1인칭 단수입니다. 사실 저는 하루키 작품을 아주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. 정확하게는 하루키 장편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고요. 대신에 하루키의 에세이나 단편 같은 건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. 이런 건 개인의 취향이니까요. 제 정말 개인적인 느낌이니까 또 생각이 다르신 분도 있을 거예요. 근데 제가 느끼기에 하루키 장편은 좀 중2병스러운 느낌이 있다랄까?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게 90년대 말, 그러니까 세기 말에는 그 특유의 허무한 듯 하면서도 특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딱히 안주하지도 못하는, 어딘가에 부유하는, 다다르지 못하는 그런 느낌들이 있었어요. 그런 느낌들이 세기말적 분위기랑은 좀 잘 어울렸던 것 같거든요. 하지만 2000년 들어서 새로운 세기가 시작이 되면서요, 그런 게 약간 중2병스럽다라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. 사실 제 느낌일 뿐일 수도 있어요. 그런데 단편에서는 그 중2병스러운 문제 제기와 포인트가 한순간 드러났다가 탁 터지고 사라지는 느낌이라 그게 저는 장점이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단편은 좋아합니다. 그리고 또 에세이는 오히려 구체적인 취향과 가치관이 명확하게 드러나거든요. 그런 면이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서 하루키의 단편 중에서는 4월에 어느 해맑은 아침 100%의 여자아이를 만나는 일에 관하여, 이거를 제일 좋아하고요. 되게 짧으니까 진짜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뭐지? 라고 하면서도 굉장히 좀 잊혀지지 않는 그런 단편이에요. 그리고 에세이 중에서는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, 이 에세이를 제일 좋아하는 편입니다. 하루키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서 호불호가 좀 갈리는 편이 많은 것 같은데,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단편 소설집도 아마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까 싶어요. 마케팅 문구들을 보니까 이 책을 소개할 때요, 출판사에서는 이 책에 수록된 8개의 단편들을 나라는 소우주를 탐색하는 이야기라고 해서 이 나라는 키워드로 묶은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그러면 웬만한 1인칭 시점의 소설들은 다 한 대로 묶일 수밖에 없긴 하죠. 저한테 이 소설들을 묶어서 이야기하라고 한다면요, 인생에 있어서 가끔 생기는 소소하지만 불가해한 일들이 어느 날 우연히 발생했다가 별 흔적 없이 자신의 인생 속으로 흩어지는 이야기들,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. 이 8가지 이야기들을 모아서요. 그러니까 어떤 사건들이 내 인생에 큰 의미를 남기지는 못해요. 그런데 한 번쯤은 도대체 뭐지? 이해가 안 되네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. 도쿄 기담집처럼 본격적인 기담을 표방하진 않지만 인생에 있어서 가끔씩 일어나는 불가해한 일들과 교통사고처럼 우연히 마주치는 그런 이야기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. 예를 들어 이 소설집의 표제작인 1인칭 단수는요, 수트를 잘 빼입고 나가서 바에서 음악을 들으며 책을 읽던 주인공에게 한 여자가 다가오더니요, 좀 비아냥거리면서 그러고 있으면 좋냐? 라는 식으로 시비를 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. 분명 자신에게 적대적인 사람인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거든요. 그래서 주인공이 황급히 도망 나오는 그런 이야기예요. 제가 이 8개의 소설들 중에 기억에 남는 건 크림 편인데요. 같은 피아노 학원에 다녔지만 잘 모르는 소녀에게 피아노 연주에 초청을 받아서요, 고베의 산꼭대기까지 힘들게 찾아갔어요. 주인공이 말이죠. 그런데 피아노 연주회 같은 건 없었던 거죠. 그래서 이게 뭐지? 하고 놀이터에 앉아 있었는데 어떤 노인이요, 중심이 여러 개 있으면서 둘레를 같지 않는 원을 상상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당연히 상상이 안 되잖아요. 또 그러다가 그 노인은 홀연히 사라집니다. 제가 이 크림편에 주목하는 것은요, 이 단편집 전체를 아우르는 문장이 여기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. 이 문장만 3번쯤 강조를 합니다. 우리 인생에는 가끔 그런 일이 일어나 설명이 안 되고 이치에도 맞지 않는, 그렇지만 마음만은 지독히 흐트러지는 사건이, 그런 때는 아무 생각 말고 고민도 하지 말고 그저 눈을 감고 지나가게 두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? 커다란 파도 밑을 빠져나갈 때처럼. 바로 이 문장입니다. 이 8편의 단편 소설들에는요, 밑도 끝도 없고 조금은 이상하지만 불가해한 사건들이 나열되는데요. 사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다 이성적이고 이치에 맞는 게 아니잖아요. 말도 안 되는 일도 일어나고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요.
인지하기도 힘든 일들이 일어납니다.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 모든 사건들을 다 이해하려고 애쓰기보다는요, 그저 눈을 감고 지나가게 두는 것이 지나고 나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때가 있죠. 무라카미 하루키가 이 1인칭 단수에 모아놓은 단편들도요,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시나가와 원숭이의 고백에서는요, 이름을 훔치는 말하는 원숭이가 나오는데요, 이 정도면 뭐 기담이라고 할 수 있죠.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. 그리고 1인칭 단수처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해서 오해를 받는 듯한 그런 일상의 해프닝 같은 상황도 있습니다. 하지만 어쨌든 이 모두가 이해와 인식의 능력 밖에 있는 일이다라는 면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. 그런데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게 하는 것이 인생을 살면서 터득한 지혜라는 것이요, 이 소설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아닐까 싶어요. 그렇게 생각하면요, 역시 무라카미 하루키의 단편은 좋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. 인생의 깨달음을 심각하지 않게 가볍게, 하지만 꽤 임팩트 있게 전달을 하거든요. 워낙 다양하게 여러 가지 상상력으로 서술을 하다 보니까 가끔 뭐야?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? 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. 그런 생각이 드는 것조차 우리가 인생에 너무 큰 의미와 해석을 부여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. 가끔은 그냥 파도 밑을 지나는 것처럼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눈을 감고 지나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는 것이죠.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단편집 1인칭 단수였습니다. 구독과 알람 설정은요, 아무 생각 말고 고민도 하지 말고 파도 밑을 지나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누르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